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리미엄 VVIP 게시판과 증권통 게시판, 증권통의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850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보 인증이고요. 매수가가 12,250원입니다. 20% 비중 두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4.57% 떨어지면서 1,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좀 핀테크 쪽이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제였나요? 이번 주에 그 공인인증서가 개선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문인식으로 이제 방식이 바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핀테크 쪽을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핀테크는 계속 이제 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초창기에 이제 사물인터넷 초창기에 이슈가 됐을 때 좀 약간 거품처럼 좀 많이 올랐던 거품이 많이 올랐다가 다 빠지고 새로 다시 좀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로 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쪽 핀테크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게 한국 정보 인증, 예.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450원 이렇게 끝났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잘 가다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한 2만 원 이렇게 넘게 가다가 지금 18,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쭉 빠질 때 그때 대주주가 또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약간 좀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물량을 던지면 사실은 좀 그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오히려 이제 그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를 이재용 씨가 참여해서 3,000억을 자기가 넣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사실 호재가 되는 것처럼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결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사회보결제라든지 KG 인시스, 모빌리언스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이제 각종 페이들이라든지 삼성페이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게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좀 더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간으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 보면 차트 보면 거의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모면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한 9,900원대를 또 깬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줄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341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를 6,600원에 매수하셔서 35% 비중 두고 계신데요. 오늘장에서 5.36% 떨어지면서 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중에 있는데요. 엔터즈가 오늘 흐름에 이 장중에 좀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로엔도 괜찮았고 또 YG 엔터도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 재료로 오르긴 했는데 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요즘에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펜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 회사는 자산도 좀 많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이제 좋은 작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고 올 초만 해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부터 거의 12,000원대까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 빠졌는데 중국과의 이제 합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국에서 제작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VC죠. 이제 조인트 벤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엔 펜엔터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얘기만 돌고 사실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최근에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결국에는 거의 지금 흐름이 좀 없죠. 예. 뭐 사실 많이 빠지고 지금 계속 옆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빠진 건 사실은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한 6,000원대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좀 밀렸는데 사실 주봉을 보면 지금 현재 5,300원 가격이 120주 선에 걸리는 큰 트렌드에 걸리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려주지 못하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안 사셨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정리해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반등이 내일 바로 나온다라고 하면 6,000원까지 나온다고 하면 좀 당분간 좀 기다려 보시면 어차피 지금 엔터 관련된 것들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엔터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로엔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좀 팔로를 뚫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아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MK 트렌드입니다. 13,000원에 사셔서 10% 정도,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MK 트렌드 3.36% 떨어지면서 12,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이신데 좀 저점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좀 비중 확대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회사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NBA 때문에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그 NBA 매장, NBA 브랜드를 가지고 뭐 농구 관련 그런 옷들이나 뭐 농구화라든지 뭐 이런 소품, 모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중국에 진출해서 매장이 계속 늘어난 그러니까 MPK랑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매장이 확대되는 거에서 각 매장마다 돈 얼마나 더 벌느냐라는 건데 결국엔 4분기와 1분기가 가장 성수기죠. 왜냐하면 NBA가 지금 이제 막 개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거에 대한 중국에 이제 NBA를 보는 인구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이슈가 돼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매장을 늘렸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투자를 계속 하니까.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한 회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좀 밀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반등 나와서 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큰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16,000원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은 10% 정도니까 한 20% 정도로 늘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112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LG U+고요. 11,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7%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 LG U+ 3.31% 오르면서 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좀 아직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이 종목이 배당금이 올해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통신주들은 SK텔레콤, 뭐 LG 플러스, KT 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면 통신주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뭐 LTE라든지 이런 것들을 LG 플러스가 초기에 이제 많이 그 SK나 뭐 KT로 뺏어오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부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부분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약간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ARPU라고 해서 이제 일단 1인당 기본적으로 벌어들여질 수 있는 그런 돈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보면 지금 최근에 광고 보면 뭐 VOD 이런 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띄우고 있죠. 예, 그래서 콘텐츠 사업으로 좀 부가 서비스를 해서 좀 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신성장 모델을 좀 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이 이제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보고 들어가셨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겠지만 배당이 아니라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으면 한 본전 부근이라든지 오면 11,000원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통신주는 지금 이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LG 플러스가 거의 이제 6,000원, 뭐 4,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 찍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이거를 벗어나려면 굉장히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를 뭐 1, 2년 투자하시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종목을 원하신다면 뭐 끊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7977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7,29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두고 있는데요.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5.67% 오늘장에서 떨어지면서 5,3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때 잡으셨어요. 근데 계속 지금 물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이런 종목을 개인들이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좀 안 좋은 회사들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더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주식은 다음에는 절대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우선해양은 어차피 정책적인 이슈로 지금 이 기업을 회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은 지금 뭐 지금 도크가 텅텅 빈 정도로 지금 올해 이제 1위 자리도 결국에는 뭐 중국한테 내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제도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일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뭐 M&A를 하든 뭐 합병을 하든 이렇게 해서 좀 몸집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채권단들이 지금 결국에는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뭐 지금 자금이 투여된다든지 좋아진다든지 하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뭐 7,000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한번 끊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된다는 건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상장 폐지가 돼야 될 회사였는데 지금 워낙 여기에 투자한 기관들이나 이런 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 경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워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잘못 투자하셨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좀 크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뭐 10,000원대나 뭐 15,000원대, 20,000원대 사신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뭐 기술적 반등 나오면 뭐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코랑대우 아가씨가 남겨주셨는데요. 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4,3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오늘장에서 할인은 1.29% 떨어지면서 4,22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 닭고기주로 급등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연일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 할인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6,000원 근처 5,940원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올라간 이유가 결국에는 할인이 이제 삼계탕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장 팩으로 된 거를. 그게 이제 중국으로 수출된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삼계탕을 많이 먹는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삼계탕을 중국에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근데 뭐 사실은 중국도 닭이 있는데 뭐 굳이 우리나라 닭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예. 하림은 또 이제 뭐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뭐 닭고기는 꾸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철에 많이 시켜 먹죠. 예. 그래서 지금 소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존에도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700원에 50%라고 하시면 뭐 좀 일부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또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갈 때,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4,500원이나 600원 이렇게 본전 부근 한번 갈 때 일부 좀 정리를 하셔서 비중은 좀 낮추시든가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4959님입니다. 바이넥스고요. 2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바이넥스 오늘장에서 9.26% 밀리면서 1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이후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바이넥스는 단기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긴 한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히 바이오시밀러를. 근데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그다음에 지금 바이넥스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 3회사가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이 이제 주문한 거를 대신 OEM으로 해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한동안 이제 하나케미칼이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공장도 인수하고 그래서 캐파를 좀 증설하긴 했는데 캐파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더 내년에 이제 결국엔 바이오시밀러는 큰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빠진 이유는 사실은 대주주였던 니치이코 제약이 이제 그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바이넥스 홀딩스가 이제 대주주로 이제 바뀌었죠. 변경이 됐는데 최대주주였던 회사가 나가면서 이거를 뭐 다른 업체에다가 정확히 넘기질 않고 지금 뭐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최근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는 지금 현재 뭐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일본의 니치이코 제약이 이거를 갖고 있다가 포기한 이유 자체는 바이넥스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체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졌을 때 좀 사시면 오히려 좀 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너긋하게 기다리시면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한참 1차 상승하고 쉬었던 부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땐 다시 이제 2만 원대 뚫어서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카카오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헤르메스 님이 오늘 장에서 남겨주셨는데요. 13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죠. 오늘 장에서 0.09% 떨어지면서 11만 2,7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 진단해 주시죠. 카카오가 뭐 계속 이제 제일 많이 물려 계신 구간이 13만 원, 14만 원, 뭐 비싸신 분들은 한 15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18만 원까지 갈 때는 결국에는 게임 관련돼서 게임 플랫폼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이제 카카오가 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게임 플랫폼이 많이 줄었고요. 주로 이제 뭐 게임 큰 컴투스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을 안 이용하고 자체 플랫폼으로 이제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카카오는 수익은 좀 줄어들었는데 결국엔 좀 신규 사업은 벌려놓은 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그게 이익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싼 회사죠. 근데 사실은 비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시장만 온다라고 하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성을 보고 좀 베팅할 수 있는 시장이 내년에는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다리시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카카오페이로 뭐 외화를 송금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이제 일단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사업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캐시카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성장 동력의 베팅을 좀 하는 세력들이 좀 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갖고 계셔서 기다리시면 뭐 충분히 그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을 또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게시판과 증권통일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최근 약세장 속에서 올라오는 업종군들이 그래도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며칠 이제 계속 그 코스닥 시장이나 뭐 그다음에 대형주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제 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 매물도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았는데 미국이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예 올라가도 같이 빠지고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가 결국엔 2016년에 기대감이 가장 큰 섹터이죠. 결국엔 전기차 관련된 것들인데 뭐 물론 이제 삼성이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도 LG전자처럼 자동차 전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관련된 업체들이 또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또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좀 빠지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LG전자는 조금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LG전자건 삼성전자건 같이 이제 이쪽에 뛰어든다라는 건 전자회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1차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은 제가 뭐 조정 시 계속 매수 전략을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초반에 가장 핫하게 오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미 뭐 에코프로라든지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약간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서 제가 움직임이 너무 커서 이쪽에서 종목을 좀 빼놨는데 이런 종목들 좀 잘 고르셔서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면 좀 좋은 뭐 소외받지 않는 그런 시장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연말까지는 좀 조정 예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12월 이번 주로 해서 이제 그 빅파마 이제 이제 큰 제약 회사들 해외 이제 큰 제약 회사들이 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죠. 그러면 12월 달에 무슨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나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빠지고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로메드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엄청나게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많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양도소득세 차액을 에 대한 뭐 세금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팔고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때문에 좀 요즘에 조정을 좀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새로운 종목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단업체인 바디팅 매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편입을 좀 시켜봤고요.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 8만 원 부근 뭐 8만 원 좀 깼는데 뭐 내년에 어차피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가장 견조하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 시에 또 매수하셔도 뭐 3자를 보지 않겠나. 둘 다 2만 원대 지금 있는데 예, 앞 단위가 좀 바뀌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힘든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고요. 저는 또 웃는 얼굴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방송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